일본보다 훨씬 추운 독일에서는 맥주를 상온으로 마시는 핫비어가 있다고 한다. 세계 4대 스피리츠 중 하나로 불리우는 데킬라. 라임을 한 입 물고 소금을 핥은 뒤 데킬라를 마신다. 이것이 멕시칸 스타일로 즐기는 법. 그리고 또 하나. 탄산과 데킬라를 샷잔에 따르고 손으로 덮은 뒤 카운터에 내리친다. 저런. 샷건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 실패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바에서 마시기에는 고상하지 않은 이 방식. 하지만 이 멕시칸 스타일을 품위 있게 다듬은 것이 오늘 밤 신의 글라스 마가리타. 그렇군요. 요즈키 미에코 씨가. 알겠습니다. 입센 인형의 집. 결국 마지막까지 보러 가지 못했구나. 어머, 저분은 그래, 시마오카 강구에 저 사람 내일 사장직을 용퇴할 거라고 들었는데 그 전현재치고는 쓸쓸하구나. 긴자의 수많은 바에게는 언제나 똑같은 밤. 예를 들어 단골 손님 중에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술을 똑같은 자리에서 마시는 분이 있다. 그 습관이 10년이 넘게 계속되면 가게도 자리를 비워 손님을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때로는 그暗黙의 규칙을 깨는 드문 일이 생기는 밤도 있다. 어서 오십시오, 시마오카 선생님. 이 시간에 오시다니 어쩐 일이세요? 항상 앉으시던 자리가 빌 때까지 여기에 앉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고맙소. 믹스 드링크? 그만 다른 가게에서 가져왔지 뭐요. 나중에 돌려주러 가야지. 난 예의 바른 술꾼이라고. 인생도 아주 바르게 살아왔지. 하지만 오늘 밤 바의 10개 중 3개를 깨버렸다오. 마의 10개? 그렇다. 그는 첫 번째 가게에서 옆에 손님과 싸우고 두 번째 가게에서는 과음을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단골로 오는 이 가게에서 술주정을 부릴까 합니다. 그럼 뭔가 가벼운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옛날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취하고 싶다오. 연극 배우인 유즈키 미에코를 알고 있소? 네, 유명하신 분이죠. 돌아가셨나요? 그렇소. 결국 한 번도 보러 가지 못했다오. 일에 쫓기다 보니. 용퇴하는 이 마당에 당당히 사라지지 괜스레 허무했어. 그렇게 생각하니 내 모든 인생이 무의미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오. 무의미. 이야, 푸념 섞인 술이라 네 번째 금기를 또 깨버렸군요. 깔끔하고 센 술을 주시오. 알겠습니다.
마가리타입니다. 오, 항상 하이볼을 마시다 보니 칵테일은 별로 안 마시지요. 아주 맛있어. 그리고 마가리타라고 하면 여성의 이름이지 않소? 네, 마가리타가 탄생한 때는 바로 1949년에 있었던 전미 칵테일 콘테스트에서였다. 발표한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의 레스토랑 테로콕의 바텐더 존 듀레스. 그에겐 젊었을 때 연인과 사냥을 갔다가 유턴의 연희를 잃고만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칵테일의 이름인 마가리타는 23년 전에 죽은 그의 연인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 죽은 연인을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한 명의 바텐더가 평생을 간직해온 후회의 마음이 한 잔의 칵테일을 만든 거죠. 그러고 보면 후회스러운 과거도 헛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얘기군. 네. 그리고 멕시코인인 그녀를 기리며 칵테일에도 멕시코의 느낌을 살렸죠. 뭐가 멕시코라는 거요? 강합니다만 도전해 보시겠어요? 응? 손등에 소금을 얹고 라임을 쥡니다. 그리고 데킬라가 있는 샷잔을 손끝으로 감싸죠. 라임을 문 뒤 소금을 핥고 데킬라를 드십시오. 이게 바로 멕시칸 스타일로 이를 품위 있게 한 칵테일이 마가리타죠. 과연 그라스에 묻어있는 소금, 데킬라와 섞은 라임이 그 흔적이란 말이군요. 젊은 손님 중에서는 샷건이라고 해서 탄산과 데킬라를 섞어 카운터에 내리쳐 단숨에 마시기도 하죠. 어떠세요? 멕시칸 스타일이나 샷건은 바에서 마시기엔 그리 고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그만두겠소. 새로운 뭔가에 도전한다.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젊음이 없어. 무엇보다 나에게는 어떤 술에 비유해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과거가 있지. 저런 노라, 나의 작은 새, 왜 그렇게 날개를 움츠리고 있는 거요? 힘이 빠진 건가? 그랬었군. 하지만 이걸 보면 아주 힘이 날 거요. 역시 놀란 모양이군. 어떻소? 이 내가 출세를 했어. 은행장으로 말이요.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 그녀가 좋아한 연극의 대사요. 그러고 보니 내가 말한 적이 없던가? 실은 말이요, 나도 소시적에 배우를 지망했던 적이 있어. 부끄럽게도 아직 이렇게 읊을 수가 있다오. 잊혀지지 않는 고도 성장기의 한창 때였어. 나도 이 긴자도 젊었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화려해지는 이 거리를 내 아버지는 다양한 광고판으로 장식하며 굴지의 광고 회사로 그 초석을 구축하려고 했어. 덕분에 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놀기에만 바빴지.
그러던 어느 날 인기 있는 연극을 보고 가슴 떨리는 경험을 했다오. 그때 본 연극이 인형의 집이었어. 그전까지 많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어왔지. 하지만 그런 감동적인 경험은 처음이었어. 그리고 그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죽은 유즈키 미에코였다오. 우리는 바로 그 극단의 문을 두드렸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배우로서의 자질이 없었던 나에게 무대에 오르는 이 일은 그저 꿈에 불과했어. 그에 비해서 그 사람은 연길 포기해? 그게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그럼 나랑 헤어지고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 사장이 되겠네? 그건 아니야. 그렇진 않아. 하지만 우리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언젠가 우리 이 무대에 같이 서자고 약속했잖아. 같이 인형의 집에 연기하자던 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해해줘. 사람은 꿈만 쫓아서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난 그녀와 헤어지고 회사를 물려받아 시마오카 광고를 업계 최고로 성장시켰지. 그 회사를 내일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라지려고 하오. 정말 다양하고 많은 광고를 취급해왔지. 담배와 건강 캠페인, 모든 여성을 꾸며주는 화장품, 동경과 꿈을 실은 신차. 나에게는 그 모든 게 내 성공의 증거들이었어. 하지만 유일하게 취급하지 않은 게 영화와 연극의 광고였어. 아마도 배우로서 대성한 그녀를 만나기 싫어서 피해왔던 거겠죠. 그런데도 그녀는 50년 동안 계속 티켓을 보내왔어. 입센의 인형의 집, 처음으로 같이 보았던 바로 그 연극, 날짜는 내일. 하지만 끝내 보러 갈 수 없게 됐어. 이 얘기의 결말은 말이오, 여주인공 노라는 집을 떠나며 남편의 우상주의에서 벗어나고 남편인 헬메르는 출세라는 굴레에 남겨지고 만다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23년 전에 죽은 연인을 위한 한 잔. 담겨 있는 것은 후회의 상념. 진부한 소설이군요. 소설이요? 그런 얘기는 당연히 거짓이지. 술집과 바텐더가 마가리타를 팔기 위해 꾸민 얘기란 말이. 드라마타이즈드 CM이라는 걸 혹시 알고 있어? 난 광고라는 허구의 세계에 있으니 아주 잘 알고 있지. 드라마타이즈드 CM. 그건 오래된 광고 전략이죠. 상품의 개발 비화 등 가공의 얘기를 만들어 상품에 드라마를 덧붙여 물건을 파는 방법. 그런 상품에 우린 환상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 마가리타의 경우 그럴지도 모르죠. 잘 만들어진 얘기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자네 탓이 아니지. 단지 그게 허구일 뿐이었다면 가겠소. 그럼 나란 늙은이는 바의 식객 중에서 몇 번째였지? 소리 높여 젊은 바텐더한테 설교하지 말 것. 마가리타,
죽은 연인을 위한 칵테일? 한심하군. 그럴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응? 무슨 말이 하고 싶나? 그만 내 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아니,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후회하고 싶지 않아. 단지 그뿐이야. 뭐라고? 응? 마가리타의 탄생. 그 에피소드가 밝혀진 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래요. 1970년 이 칵테일을 만든 바텐더 존 듀레서는 콘테스트에서 30년이 지나서야 마가리타가 죽은 연인의 이름이었다고 취재 도중 밝혔답니다. 즉, 이 에피소드는 선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나는 이 50년 동안 당신이 보내준 바로 그 큐를 그저 과거로만 묻혀둔 채 보지 않으려고 했어. 분명 냉정한 인간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마가리타를 마신 순간 난 확실히 알았어. 그래, 실은 무서웠어. 당신을 배신한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왜냐하면 나에게는 마가리타를 만든 그 바텐더처럼 과거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과거의 후회에 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으니 회사도 모두에게 인정을 받게 됐지.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성공했고 난 내 나름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왔어. 바로 그거야. 후회스러운 과거는 결코 헛된 게 아니야.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그는 바텐더 사사쿠라고는 그 말을 한 거였어. 바텐더는 참 묘한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신입사원에게 고민을 털어놓지는 않지. 하지만 바에선 누구든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온다. 그건 손님은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시며 실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과거와 대화를 하죠. 바는 그런 곳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바텐더의 중요한 일은 손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술의 에피소드는 이를 위한 계기일 뿐이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과거와 대화한다. 덕분에 간신히 서로를 알게 됐어. 마가리타 한 잔 더. 아니, 그 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소. 다음 이야기, 호박의 꿈.